요즘 자동차 회사들은 소비자를 아주 호구 등신으로 알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할머니는 탈 법한 이런 깍두기 소형차를 120만 달러에 팔 리가 없겠죠.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위해 오늘은 정말 저렴하면서도 여러분들을 아주 흐뭇하게 할 아이 8대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론상 카요 페리코 한 번만 털면 여기 있는 차들은 모조리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너스 슈퍼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렇게 사치스러우면서 웅장한 자동차가 25만 달러밖에 안 하죠. 교통사고 피해자 따윈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각진 전면부와 절로 엄숙해지는 크롬 그릴이 아주 전형적인 이너스입니다. 다만 이 차의 장점은 얼굴에서 끝나고 직접 물어보면 끄는 담배 생각이 절로 날 텐데요. 아주 화끈한 엔진에 비해 타이어에 기름을 잔뜩 칠해놔서 운전하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마치 술 처먹고 운전하는 듯한 기분이죠. 어차피 운전은 수행기사가 하니까 상관없으려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너스가 수행기사의 재미를 위해 차음 장치를 하나도 설치하지 않아 날 것 그대로의 엔진음을 뒷좌석 사장님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막이 터질 지경으로 차 안까지 소음이 낭낭하게 전달되죠. 이래놓고 이 땅에 무슨 고급 차냐고 따지신다면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밖에 없네요. 두 번째는 바피드 블리시입니다. 이 차의 원본은 전설적인 포드의 명기 포드 GT죠. 이렇다 보니 성능상으로는 못해도 FMJ 뒷구멍은 핥을 정도의 슈퍼카 중위권은 돼야 할 겁니다만 실상은 볼틱 다음 가는 슈퍼버러지 차량입니다. 슈퍼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버리고 싶은 너저런 가속력과 환심한 최고 성능을 켄 마이스가 분리 제작자에게 2단 옆차기를 갈길만 하며 누가 미국 차 아니랄까봐 지랄맞은 핸들링은 단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성능 자체는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따위게 슈퍼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작자는 멍석마리를 당해 마땅할 수준이죠. 그래도 마냥 나쁜 차는 아닙니다. 우선 꽤 아름답죠. 디자인의 뿌리 자체를 1960년대 자동차를 근간으로 해서 그런지 옛날 차에서 느껴지는 구수한 신뢰가 은은하게 풍깁니다. 그렇다 보니 관상용 혹은 마실용으로만 적당히 즐기고 레이스에서는 안 꺼내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세 번째는 듀바티 라피드 GT입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영국 신사 같은 녀석이죠. 겉모습은 점잖은 선비 같지만 속내는 아주 화끈하다는 소리입니다. 우선 50만 달러 위한 차들 중에서 드물게 성능도 한가닥 해주는데요. 가속력이 원래도 괜찮지만 더블 클러치의 효율이 대단해서 제대로 걸어지면 전기차 부럽지 않은 가속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 더블 클러치의 판정도 후에서 대충 이쯤 되겠거니 싶을 때 걸어주면 타이어를 전소시키며 쭉쭉 치고 나가줍니다.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양호한 가속력에 핸들링도 돌린 대로 쭉쭉 돌아가주니 드라이빙용으론 제격이죠. 거기다 폐소공포증 중증 환자들을 위한 컨버터블 버전까지 구비해놨으니 10만 달러를 살짝 웃도는 가격이라는 점을 보면 이보다 더 흡족한 차는 로스산토스에 없을 겁니다. 이게 부족하다면 자매품으로 마사크로라는 녀석도 존재하는데 가격은 라피드 GT의 2배 정도지만 과거 스포츠카 레이싱에서 엘레지어 용어 쌍박을 겨룰 정도로 잘 나가던 차입니다. 둘 다 돈값은 충분히 해낸다고 볼 수 있죠. 네 번째는 인베테로 코켓입니다. 현세대인 코켓 D10이 물론 섹시하고 매력적이지만 유비 유저가 이런 거에 돈 쓸 여력이나 있습니까? 150만 달러라는 거금은 물론 엘루비아 한번 털면 금방 채우지만 돈이랑은 언제나 있다가는 맥주 거품처럼 금세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런 분들을 위한 훌륭한 차선책입니다. 코켓 D10에 10분의 1 가격으로 즐길 수 있죠. 미국 차다운 아주 듬직한 베일 엔진이 앞쪽 한 켠에 자리해있고 덕분에 괴상한 미드십 분한 롱로드 쇼테크 디자인을 고수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 차는 슈퍼 다이아몬드처럼 발정난 개처럼 움직일 거라 예상했겠지만 정말 의외로 핸들링은 너무나도 쾌적하고 부드럽습니다. 브라바다 벌리어라랑 비슷한 거죠. 미국 차 같지 않은 부드러운 가속과 골든 리트리버처럼 말 잘 듣는 브레이크 그리고 부드럽고 돌리는 대로 돌아가는 핸들링까지 마실용으로 이보다 더 적합한 차는 찾기 힘들 겁니다. 사실 코켓 D10에 비해 아주 약간 느린 정도라 코켓 D10은 무리해서 살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다섯 번째는 브라바도 버팔로 S입니다. 상정가는 96,000달러에 불과해 이론상 시민차로 차고에 공짜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시민차가 아니라 울며 겨자먹기로 상점에서 강제로 사야 합니다. 그래도 가격에 비해 괜찮은 차임에는 변함없죠. 우선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디자인입니다. 성난 물소처럼 인상을 잔뜩 찌푸린 전면부와 잔근육이 양껏 붙어있는 차체 당장이라도 뿔로 들이받을 듯한 공격적인 자세까지 지극히 미국차 같으면서도 이름값을 해주는 외모입니다. 성능도 이에 응해주는데요. 8기통 엔진이 중저음을 내뱉으며 가속하는데 도무지 머슬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가속입니다. 불은 머슬카란 엑셀을 밟으며 세워라 내워라 하며 휘스피내야 정석인데 버팔로는 스포츠카 카테고리에 있어서인진 몰라도 너무나도 다정하게 출발하죠. 속을 뜯어봤을 때 벌리어라처럼 유럽차인 것도 아닌 진또배기 미지의 머슬카이지만 줄신 성분을 전면 부정한 듯한 이 성능은 구매 욕구를 마구 샘솟게 합니다. 괜히 프랭클린이 이 차를 줄곧 타고 다닌 게 아닐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여섯 번째는 딩카 제스토입니다. 엘레지와 더불어 싼맛의 JDM 느낌이 가장 최대로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원본차의 혼다 NSX에 비하면 약간 표독스러운 외형이긴 합니다만 그것만 제외하면 청산유수 같은 성들이 차를 감싸고 있죠. 물 흐르는 듯 그려낸 이 팬더와 측면 디자인은 미래에서 온 듯합니다. 거기다 튜닝 항목도 많고 후면의 엉덩이도 토실토실해서 보는 맛이 있는데요. 그러나 제스토는 비단 다른 JDM들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골빈 녀석이 아닙니다. 내부에는 일본에서 다듬은 V8 하이브리드 엔진이 살아 숨쉬고 있죠. 사륜구동다운 시원한 가속력과 맨바닥에 힘을 낭비하는 불상사 따윈 허용하지 않는 진득한 그립이 아주 인상적인데 핸들링은 또 사륜의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웬만한 후륜구동 스포츠카 아니 그보다 더 미끈한 코너리 성능을 보여줘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면 질주할 수 있죠. 성능은 등신같은 바카, 분리, 볼틱을 아득히 뛰어넘어 중위권 슈퍼카에 비빌 정도라 겉뿐만 아니라 속도 아주 알차고 야무진 녀석입니다. 다들 제스터 RR을 살려고 그렇게 안달이던데 그냥 9배는 저렴한 제스터를 사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네요. 일곱 번째는 베네펙터 글렌데일입니다. 현재 가성비 럭셔리카로 소문나있는 샤프터의 할아버지 차량이죠. 외견으로만 보면 영락없는 스포츠 클래식이지만 버르장머리 어깨 세단 클래스에서 상주 중입니다. 우선 생긴 것은 시체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요. 거대하게 쭉 찢어진 주둥이에 멍청하게 해멀쭉한 4개의 할로겐 라이트, 측면과 후면 디자인은 그냥 엔지니어들끼리 작당모의해서 만들었는지 너무나도 밋밋하고 단조롭습니다. 신내나는 외형이 어울리지 않게 차의 정거는 극한까지 낮출 수 있어 VIP 튜닝을 연상시키게 하는데 개조 항목도 이에 호응하듯 아주 다양합니다. 성능은 여느 틀딱 자동차들처럼 느릿하고 한심해서 우라통이 터지려 하는데 가속력도 한심하고 발차력도 빌빌거리는 데다가 타이어도 바람이 다 빠져버린 건지 제 기능을 못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클래식카 태반이 그렇다지만 영 젓가락이 가지 않는 성능인 건 변하지 않죠. 이런 답답한 성능을 못 참는다면 돈을 약간만 더 보태면 됩니다. 바로 베네펙터 브루저죠. 어때요? 정말 화끈하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는 듀바치 JB700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가 환장해할 만한 첩보영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차죠. 옛날 영국 차다운 롱노드 쇼테크에 비해 동글동글한 눈알 그리고 맹하게 벌리고 있는 주둥아리 하며 군살 없는 엉덩이까지 외형은 당장으로 턱시도를 빼입은 영국인이 능글능글하게 웃으며 등장할 것 같은 생김새입니다. 거기다 팬더 위에 달린 이 두 개의 기관총은 남심을 자극하는데요. 네, 사실 이건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이라고도 못하겠네요. 그냥 장식품이니까요. 스토리 모드의 조수석 비상탈출 기능이나 시원한 머신건의 무업 딜링을 기대했다면 참으로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영화 속 자동차를 따라한 아류에 불과하죠. 그래도 이 외형 자체는 아름다운 데다가 가격이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라도 돈값은 합니다. 만약 죽었다 깨어나도 영화 속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고 싶다면 5배에 가까운 웃돈을 주고 손에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청소는 철조가리가 갖고 싶나요?